체험형 인턴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분석한 경험이 지난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웬만하면 공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왔는데 오늘 살펴볼 이 기업은행 인턴의 자기소개서 항목의 난이도가 정말 욕 나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어서 학생들의 요청에 의해서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공채 준비하시는 분들도 허걱할 정도의 항목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에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약 면접에서 이와 유사한 질문을 받았을 경우에 굉장히 난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함께 이 내용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항목은 어렵지만 오히려 인턴에 지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기계적이거나 너무 짜여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도 자기만의 생각을 좀 가감 없이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자연스럽고 평가자한테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면서 제가 제시하는 기준들을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의 폭을 넓히는 그러한 기회로서 활용을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좀 드립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끝까지 이 자기소개서를 완성하는 분이야말로 진정한 승자라고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은데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본인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인물은 무엇이고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1번 항목은 가장 쉬운 항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고 또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소설 혹은 영화의 인물을 제시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먼저 영화의 인물이나 소설의 멋있는 사람을 본인이 억지로 끼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저 같으면 인재상 중에서 하나 선택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인성적 키워드 혹은 역량적 키워드를 얼마든지 강조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는 기업은행 체험형 인턴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과 그리고 이 직무를 고려해서 작성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인간적인 매력을 어필하신다면 충분히 평가자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일단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재상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이 최강의 팀워크 같은 경우에는 뒤에 항목에 활용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좀 양보하시고요. 가급적이면. 저 같으면은 이 신뢰와 책임,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칙을 굉장히 잘 지킨다, 고객 비밀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뭐 이렇게 딱딱하게 접근하라는 게 아니라 유사한 성향을 보여주라는 거죠. 예를 들면 본인이 굉장히 입이 무거운 사람이다. 그래서 뭐 영화의 어떤 사람처럼 주변 사람들의 비밀을 굉장히 잘 간직해주고 신뢰를 받는 사람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구성하느냐? 소제목과 두 관식에서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과 굉장히 흡사하다, 비슷하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과거에 본인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본인이 강조했던 그런 키워드를 어떻게 발휘했는지 간략하게 보여주시고 그거에 따른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이 사람이 정말로 본인이 비유하고자 했던 소설과 영화의 그 인물과 흡사하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억지로 끼워 맞출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든지 본인의 어떤 성격의 장점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잡고 기술하시는 것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꼭 회사 직무에 끼워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제가 공채 그 인턴 말 그대로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인턴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더 여러분들의 어떤 순수함이 좀 기대되는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더 드리는 겁니다. 인재사항은 확인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뒷부분에서도 우리가 활용을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을 제외하고 내가 지금 이 취업 때문에 다른 꿈을
다른 목표를 가질 여유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요구하네요. 사실 이 질문은 면접에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이렇게 자소서에서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물질적인 혹은 물질적인 부분이 충족되어야 이룰 수 있는 그런 목표는 지향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은 사실은 은행에 지원하면서 좋은 모습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은 공공기관 지원자라는 점 잊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공익에 기여하는 삶 이런 부분도 직간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은행 입사가 본인이 제시한 삶의 목표와 간접적으로라도 필요하다라는 점을 고려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취업을 제외하고 본인이 꼭 이루고 싶은 삶의 목표가 있다면 뭐 주변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언제 어디서든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든지 이런 추상적인 거를 잡으셔도 돼요. 혹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떠한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향후에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좀 더 본인이 갖고 있는 것들을 좀 나눌 수 있는 뭐 그러한 목표를 잡으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슈퍼카를 사고 싶어요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창업을 하고 싶어요라든지 본인의 어떠한 좀 급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적절해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개개인마다 가치관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선택은 가능한데 그래도 우리 은행 지원자로서 기본적으로 좀 우리가 좀 지향해야 하는 그런 가치관이나 성향에 대한 부분은 좀 주의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럼 소제목과 두괄식이라는 걸 작성을 하는데 제가 오늘 사실은 어떻게 막 구체적으로 작성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는 데 정도로 강조를 할 텐데 일단은 삶의 목표가 무엇이고 그러한 삶의 목표를 가진 이유나 혹은 배경이 있다면 간략하게 먼저 그걸 평가자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좀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예상이 된다. 하지만 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잘 이겨나가겠다. 혹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이다. 그래서 어떤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좀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미래에도 나는 이런 부분들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혹은 기업은행 체험형 인턴이 나에게 향후 나의 삶의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분명히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억지로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세 번째 항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 외국계 기업에서 많이 출제되는 질문이에요. 우리 지원자가 CEO라면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질문이 많이 나가는 편인데 좀 특이한 거는 은행업을 제외해서 라고 얘기를 한 게 있고요. 그 다음 인턴을 채용하는 기준뿐만 아니라 5주간의 근무 기간 동안 인턴에게 어떤 업무를 부여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인턴의 모습이 뭔지를 지금 점검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개인 관점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조직 관점으로 다시 한번 기업이 왜 이러한 인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입장이라면 전 일을 배우고 싶어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체험해보고 싶어요. 약간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기업 관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과정에서 이런 체험형 인턴이라든지 일반 또 공공기관이 아니라 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인턴을 통해 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의무가 굉장히 중요한 건 맞는데 그런 부분보다도 사업적 관점에서 그리고 조직적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기업 관점에서 인턴의 역할과 필요, 역량, 태도 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스스로 나만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원한 조직과 그 조직의 어떠한 서비스나 어떤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들 그리고 나아가서 사회에 어떠한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하시면서 작성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겠죠. 본인이 향후 면접에서 자신 있게 해당 기준에 부합된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는 키워드를 고려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본인이 생각으로는 인턴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량이나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면접에서 우리 지원자는 그러면 그러한 기준을 갖고 있느냐, 유사한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한 태도나 그러한 역량 혹은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면접에서 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러한 질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그러한 부분들까지 감안하면서 본인이 좀 더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키워드를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소제목과 두괄식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인턴 채용 기준 및 이유를 먼저 요약을 해서 제시해 주시면 좋습니다. 항상 평가자한테 떠먹여 줘야 돼요. 나 너한테 이거 줄 거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상황 역할을 좀 보시면 기업 관점에서 인턴이 필요한 이유와 그에 따른 기준을 다시 한번 재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CEO라면 우리 조직의 어떠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인턴이라는 어떠한 뭐 신분 혹은 직원,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하거나 채용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좀 더 구체화해서 보여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업무를 좀 부여할 것인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역할 혹은 목표 아니면 어느 정도의 수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시할 수 있는데, 이걸 제시하면서 어떤 게 드러나냐면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인턴은 그냥 가서 그냥 배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나중에 기업은행에 입사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조직의 짐밖에 안 됩니다. 인턴을 뽑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래도 인턴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현직자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인턴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물고기가 평생 보지 못하는 게 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턴들은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약간 역할이나 이 목표 그리고 수준 등 이런 걸 얘기할 때는 거창한 그런 역할이나 목표를 달성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직 내에서 현직자들이나 다른 직원들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언급을 하시면서 접근을 해서, 나는 나중에 입행하게 된다면 그러한 부분도 감안하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굉장히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다, 누가 수동적으로 뭐 일을 시켜서 수동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찾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센스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인턴은 원래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높은 기준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의 그런 좀 뭐랄까 그 마인드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부분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이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입행 후에 어떻게 인턴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간략하게 또 요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적인 부분들을 감안해서 작성해 주신다면, 마찬가지로 글자 수가 여유가 있어요. 한 750자, 한 800자 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유 있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가장 이상적인 직장 생활과 가장 피하고 싶은 직장 생활을 각각 기술을 해라. 지금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닌데 우리가, 그렇죠?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은 본인이 기대하는 기업 운영의 조직 문화를 고려한 선택이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재사항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최강의 팀워크이다, 아까 인재사항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럼 저 같은 면은 굉장히 좀 난이도를 좀 낮춰가지고 그 팀워크에 대한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뒷부분에 또 팀워크와 관련된 부분을 써야 되는 항목이 하나가 더 있어요. 굉장히 좀 짜증나는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어쨌든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좀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팀워크를 좀 강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선택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키워드를 잡으실 때 기준점을 제시하시고, 그러한 기준을 충족하면 이상적이고 충족하지 않으면 피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논리로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각각 뭐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데서 이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싶다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이런 조직은 좀 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에 따라서 한 가지 논리로서 이 질문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상적인 직장 생활, 피하고 싶은 직장 생활을 다 잡느냐, 아니면 각각 보여주느냐,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준점 하나를 얘기한 다음에 그 기준점을 갖고 있다면 이상적이다, 그 기준점이 없다면 저는 피하고 싶다, 약간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조직 활동, 팀 활동을 했을 때 어떤 성공이나 어떤 실패를 했다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실패 경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과, 즉 성과라고 하는 것은 성공과 실패가 모두 해당되는 겁니다. 성공한 이유가 어떠한 기준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말 그대로
그 팀 활동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난 그런 조직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실패를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강의 팀워크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를 하면서 조직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팀워크이다라는 거,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런 팀워크가 있어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나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팀워크를 중요시 여기는 기업에서 좀 더 이상적인 직장 생활을 좀 원한다라든지 그런 부분을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직마다 결과적으로는 조직마다 특유의 그 조직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입행을 하게 되더라도 내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 혹은 피하고 싶은 직장 생활일 수도 있다. 그 지점마다 그리고 그 분위기에 따라서 각 조직은 자기만의 어떤 고유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제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부분들은 어떻게든 그 조직 안에 좀 더 그 조직의 목표 달성이라든지 조직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좀 더 좀 발휘해 보고 싶다. 뭐 이런 의지 정도는 보여주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목이 많아가지고 지금 빨리빨리 간단하게만 지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있는데도 벌써 15분이 지나고 있어요. 마지막 질문. 이 질문이 참 재밌었던 질문인 것 같아요. 누가 자소서를 어렵게 내나? 이런 배틀하고 있는 수준인데, 본인만 희생해야 하는 공존과 본인만 살아남는 생존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 본인 경험 사례를 더 설명을 해라. 라고 했거든요. 참 재밌는 질문인데, 사실 답은 굉장히 간단하게 아마 많은 지원자들 98% 이상이 공존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공존이냐 생존이냐 어떤 키워드를 선택하기보다도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얼마든지 생존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내가 생존을 선택한 이유는 내가 생존을 해야 중장기적으로 내가 속한 조직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나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으로 잡아버리게 되면 말 그대로 생존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안전하게 우리는 공존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만약 공존을 선택한다면 팀워크의 중요성을 재차 여기서도 강조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본인만 희생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본인이 팀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여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리고 희생을 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공존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팀의 공동 목표 달성을 하면서 나에게도 뭔가 좋은 결과가 온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그 희생을 하면서 뭐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더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공존이다라는 개념으로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 같이 하는 팀 프로젝트가 있는데 내 역할 열심히 하고 있어. 다른 애들도 역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뭔가를 더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 근데 그걸 하려면 통계 툴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팀원들도 그렇고 나도 사실 통계 툴을 전혀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을 해서 그 역할을 더 추가적으로 맡은 거죠. 왜? 희생도 희생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나도 평상시에 몰랐던 통계 툴을 배워가면서 조직의 성과 외에도 나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공존이라는 측면에서 이 얘기를 풀어갈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 거 있죠. 토제목과 두 갈식에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인지 간단하게 요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황 역할에서는 과거 조직 팀 활동에서의 어떤 어려움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생각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되겠죠. 선택한 키워드를 어떻게 발휘했는지, 공존을 어떻게 발휘했는지, 생존을 어떻게 발휘했는지, 그리고 내가 왜 공존에 그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왜 생존의 행동을 했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 해당 조직 팀에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깨달음, 입행 후에 내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발휘하겠다, 뭐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팀 활동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지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 주시면 좋은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정말 처음으로 이 체험형 인턴 자기소개서 항목을 리뷰를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공채 자기소개서,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기업은행 공채 이제 자소 항목을 분석을 했었는데, 그 항목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인턴 지원하시는 분들이 이 항목을 더 어려워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리뷰를 좀 해봤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사랑이긴 하지만 생략하셔도 좋다. 하지만 생략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자신의 생각과 본인만의 어떠한 그런 철학들을 담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그냥 참고용으로만 생각하시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난 이렇게 한번 작성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정도로만 받아들여셔서 자기만의 모습들을 좀 강조하시면서 순수한
그런 여러분들만의 모습을 더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웬만하면 그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